여러분, 여담이지만 이 고기 업계가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에요. 큰 손들이 난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트러버 황 사장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미트러버는 유튜브 채널 이전에 미트러버 뉴스라는 등록 언론사입니다. 다른 축산 저널과는 다르게 저희는 육식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고기에 진심인 기자로서 그리고 현업 마케터로서 초기부터 정육각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초신선육이라는 용어 때문인데요.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이 초신선육 돼지고기를 저는 딱히 경쟁력이 있거나 진정성이 있게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건 개인적인 의견에 가까운 거고, 식용문화 전체를 봤을 때는 카이스트를 나온 대표님이 나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식용문화 전체를 좀 다양하게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것도 나름 응원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어쨌거나 문제는 시작됐고, 판매사, 제조원, 유통원, 공급자 이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연재를 하고 있고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소비자 관점에서 이 초신선육 정육각 사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신선육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당일 잡아서 당일 먹을 수 있는 마을 축제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초신선육일 텐데 이게 불법입니다.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우리 식탁에 돼지가 가장 빨리 도착한다고 해도 이틀입니다. 근데 막상 빨리 받는다 그래도 이틀째의 돼지는 사후 강직이 아직 덜 풀려 있어요. 그래서 또 숙성이 필요한 거고요. 정육각에서는 도축 후 5일 이내에 돼지고기를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택배와 작업을 생각하면 강직이 어느 정도 풀린 후에 5일 이내에 돼지고기를 신선하게 받는 건 맞는 겁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적인 유통기간이 고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래 유통되는 것보다 딱 기간 정해서 신선하게 유통을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초신선이란 말을 쓰면서 이 자기네들이 옳고 이 유통 구조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한 데서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업체가 불가능해서 이걸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다른 업체들도 이게 왜 가능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도축, 유통, 정육, 판매가 모두 가능한 도드람 같은 큰 회사들도 있어요. 반면에 이 부분육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정육각 같은 회사가 이 회사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더 선진적인 건 꼭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선육은 이 다른 업체들도 사실상 이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마케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대형 업체들은 그냥 이걸 주시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관망하다가 이 초신선육이라는 시장이 커지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저는 이미 쿠팡에서 이 예약으로 신선육 테스트를 하는 대형 업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정육각이 작년에 200억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 도드람은 협동조합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작년에 얼마를 팔았는지 아세요? 3조가 넘습니다. 못해서 내지는 나쁜 사람들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되면 할 겁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선 딱히 할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그럼 왜 업체들은 신선육 시장을 따라가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숙성육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훌륭해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이 고기 업계가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에요. 큰 손들이 난무합니다. 한 1,000억을 팔아도 발언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과거 파스테르가 저온살균 시장을 끌어오고 서울우유가 체세포 등급 1A 등급의 우유를 끌어온 것처럼 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된다면 이 업체들도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신선육이 결국 대세 시장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숙성육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선육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을 하고 마케팅을 해도 교수님, 전문가, 기자, 현업 관계자들이 모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분들이 점잖고 이 정육각이란 청년 기업을 좋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까지 말이 없었던 겁니다. 식육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육각이 이런 플레이를 해서 신선육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 것도 이 문화 자체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선과 숙성을 하나의 취향의 문제로 봐야지 이걸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이 황 사장한테 3일 이내에 이 신선육을 먹을래? 아니면 숙성이 잘 된 10일 된 돼지고기를 먹을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먼저 숙성육을 먹습니다. 물론 숙성육을 다 먹은 다음에 신선육도 먹을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정육각이 신선한 유통을 강조하는 좋은 스타트업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고기 업계가 다 잘못됐다든지 숙성육이 별로라든지 그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선육도 숙성육도 다 드셔보시고 이 종도 저 종도 다 드셔보시고 여러분도 기업의 마케팅을 보실 때 허아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걸 도와드리려고 만든 방송이 저희 미트러버입니다. 이런 미트러버를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